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약 7시간 동안 뒷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문제 풀어 오셨죠? 문제 풀고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유부터 할 차례죠? 여러분 책은 7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78페이지입니다. 자, 책 펴셨습니까? 네, 공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유에서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죠. 내 것이 공유 지분입니다. 내 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공유물은 우리 거죠. 우리 건 내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 것은 먼저 공유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현 상태 유지라 공유자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과반수입니다. 무슨 과반수죠? 지분과반수. 공유자 과반수 틀리죠?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입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수익을 정하는 거죠.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하는 건 이쪽입니다. 이건 사용 수익을 정하는 겁니다. 뭐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그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처분 변경행위는 당연히 전원동의 어디야 되죠?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있죠. 처분인데 이렇게 만약에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공유하는데 갑이 을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죠. 병에게 전부를 매도하고 병 앞으로 전부 이전 등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건 채권행위고 이건 처분행위를 비교하는 거죠. 을 동의 없더라도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죠. 이건 전부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이건 전부 유효인데 이건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을 동의 없기 때문에 을 지분만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 지분만큼 유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 동의 없잖아요. 을 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도 이것을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죠. 2분의 1 유효니까 이만큼만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걸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과 관리가 있는데 이 보존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 을, 병 3명이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 지분 3분의 2입니다. 얘들 6분의 1, 6분의 1을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보존이란 누가 공유물을 침해한 거죠. 제일 먼저 제3자가 침해합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거죠. 불법 점유하고 이 무효 등기를 해둡니다. 그럼 우리는 내 소유권 지켜야겠죠.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지분이 적은 사람도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갑도 할 수 있죠. 근데 비교하실 게 이 병이 A가 불법 점유하니까 손해가 생깁니다. 그럼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죠. 이게 곧 지분이죠. 그래서 이건 각자 지분 범위 내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보존행위는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하는 거죠. 자, 이거 비교할 게 있는데 이제 갑을병 3명이 다시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시 갑 지분이 3분의 2입니다. 을 지분이 6분의 1, 6분의 1을 가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금은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죠. 이번에는 공유자 중 1인 을은 지분이 소수죠. 소수 지분 을이 과반수 동의 없이 을이 갑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합니다. 혼자 배타적 점유한다. 그럼 이건 위법이죠. 위법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이 이 공유물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과거 판례는 전부 청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는 전부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도 소수 지분이죠. 이걸 인정한 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대신 병은 을에게 물권조 청구권 중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너도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소수 지분이 이 공유물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로서 그 지상물 수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청구 너무 과하다 이거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침해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관리행위, 관리가 심해 제일 많이 나왔죠. 이쪽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 지분은 3분의 2입니다. 을 지분 3분의 1입니다. 관리행위는 과반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갑이 을 동의 없이 소수 지분 동의 없이 공임을 전부를 혼자 배타적 조매한다. 이건 적법이죠. 갑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단 을은 조매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을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해주면 되겠죠. 이걸 타이 임대하면 월세가 90만 원이 나온다면 30만 원 주면 손해 없잖아요. 결정은 갑이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갑이 제3자 병에게 을 동의 없이 제3자 병에게 전부 임대차에서 병이 목적물을 전부 배타적 점유합니다. 이것도 적법이죠. 과반수 동의 얻었으니까 을 동의 없더라도 전부 적법입니다. 이때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어떠한 증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을 얼굴 모르죠. 갑만 알잖아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만 인사합니다. 월세도 갑에게만 줘요. 그리고 을은 얼굴 모르잖아요. 을은 어떠한 증거도 못합니다.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점유 폐지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 폐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내 지분만큼 월세 해달라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 얼굴 모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을은 갑에게 월세 받으면 손해 없죠. 그래서 갑에게 받는 겁니다.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관리행위로 심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문제는 공유자끼리 지분 교환. 이건 지분 처분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2번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부인하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지분 확인 청구할 수 있죠. 다음 3번, 4번을 비교합니다. 이거 두 개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3번에서는 갑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갑지분. 4번 지분은 당의 부동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 3번은 갑하고 을 지분은 상관없죠. 갑과 을을 지분은 상관없죠. 근데 4번은 이건 우리 공유물을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다시 3번 갑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지분은 각자 별개입니다.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 아니에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제 4번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경로되는 경우 공유물에 의한 이거 보존행위 맞습니다.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전부 말소 맞아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3번은 갑과 을 지분은 상관없죠.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근데 4번은 공유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할게. 자, 이 문제 보세요.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이게 여러분 책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책 순서대로 2번 문제예요. 79페이지 2번입니다. 2번 문제 박스 문제죠. 자, 그러면 니은을 보세요. 니은은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하고 을 지분 아무 상관없죠. 따로따로입니다. 을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 데서 맞았죠. 갑과 을 지분은 상관없다. 그래서 지분과 공유물 두 개를 비교합니다. 다시 78페이지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상인법이죠. 상인법에 적용되는 상가구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한다. 이게 임대차 한다 또는 그만둔다 이런 거죠. 그럼 공유물 관리행위 맞죠?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여러분 책 2번 문제입니다.
79페이지예요. 79페이지. 자, 공동소유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보시면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분의 2 갑이 과반수네요. 3분의 2 지분을 가진 갑이 을 동의 없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를 공유하는데 토지에 건물을 축조, 이건 관리행위가 아니죠. 이건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처분행위는 전원동의 어디에 되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건물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니은 아까 했죠.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갑과 을 지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갑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갑이 을 지분권을 대외적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에 속하지 않습니다. 디귿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럼 병은 제3자죠. 제3자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을 지분?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을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큼 합니다.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답니다. 그 다음 리을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리을 갑을 병이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해서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정으로부터 X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선을 끌어보세요. 그럼 이건 단순히 공유입니까? 아니면 동업하는 겁니까? 지금 동업하는 거죠. 토지를 공동으로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 동업하는 거죠. 그럼 동업은 합유죠, 합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합유가 된다. 단순한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여러분 책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그럼 자, 문제 보세요. 엑스토지를 갑을병이 각각 3분의 2, 그 다음 6분의 1, 6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에 인쇄가 잘못됐네요. 3분의 1이 아닙니다. 문제를 고치세요. 각각 3분의 2 다음에 3분의 1이 아니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6분의 1, 또 6분의 1입니다. 문제를 고칩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네요. 고치셨습니까? 그럼 다시 보세요. X토지를 갑을병이 각각 갑이 과반수 3분의 2죠. 6분의 1, 6분의 1 공유했다.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1번이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을은 소수 지분이죠. 을이 다른 공자와 협의 없이, 즉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 다른 소수 지분자 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이제 없다로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 이제 없습니다. 대신 소나무, 지상물을 소거해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하면 되는 거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3번을 같이 묶어보세요. 이건 이제 과반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 2번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까지 2번, 3번 똑같죠. 그러면 을과 병은 소수 지분권자는 어떤 청구도 못하는 거죠? 을과 병은 정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을과 병은 정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이는 갑에게 받으라 그랬죠. 다음 4번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갑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할 수 있으나 을병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겠죠. 5번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매도, 이건 전부 유효죠.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처분행위라 갑 지분만 유효죠. 3분의 2만큼만 유효. 등기가 마쳤다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지분 범위 내 유효 맞았죠? 이건 전부 유효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물 분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81페이지죠? 자, 81페이지. 자, 이제 분할 틀린 겁니까?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기억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이쪽에 와보세요. 자, 예를 들면 갑을병정 4명이 이 부동산을 공유한다. 지분이 다 동일해요. 지분 동일한데 갑과 을이 분할 청구합니다. 그럼 이런 거 가능하겠죠? 얘들이 분할 청구하니까 얘들은 딱 4분의 1씩 쪼개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병정은 공유를 원할 수 있죠. 그럼 병정만 공유로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자, 문제 기억 보세요. 공유 분할 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청구자가 갑과 을, 분할 청구자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 병가정은 공유로 남을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 상호 명의신탁,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관계 있는 경우 당사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공임을 분할은 청구할 수 없죠. 구분 소유 이미 된 거라 분할된 겁니다. 자기끼리는. 좀 이따 자세히 나와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디귿 공임을 분할 청구서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해야 되죠. 공임을 분할은 언제나 전원참여죠. 법원에서 청구하든 당사자가 협의하든 언제나 전원참여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공동피고라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전부를 해야 됩니다. 자, 리을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또다시 공유일 분할 소를 제기할 수 없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도 틀린 거네요. 자, 기억 보시면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자 지분만큼 유효죠. 그걸 빼고 말소해야겠죠. 전부가 틀렸습니다. 니은 공유지분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그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거 아니죠. 서로 분산되는 거죠. 다음 디귿 공유물 분할 소에서 공유부동산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에 지난주에 했지 이거 조정이 성립됐다. 그럼 당사자가 법원에서 협의한 거죠. 그럼 법률행위라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법원에서 당사자가 협의했잖아요. 법률행위입니다. 다 틀려서 답이 5번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였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다음 이제 오른쪽 83페이지 오세요. 83페이지는 합의와 총회가 나옵니다. 합의 총회는 시험에 나와봤자 뭐 한 지문 나올까 말까죠. 자, 그럼 공유 합의를 잠깐 비교합니다. 공유 합의는 차이점이 딱 세 가지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먼저 지분 처분할 수 있는가?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합의는 나머지 합의자 전원동이 필요하죠. 합의자 전원동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쉽게 말하면 동업이죠. 동업. 예를 들면 식당을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동업이 합의죠? 동업합니다. 근데 갑이 지분을 팔고 싶어요. 그럼 을과 동업이 해야 되죠? 을 동이 얻어야겠죠? 마음대로 못 팝니다. 같은 이유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가? 공유는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지분 내 거예요. 근데 동업자 주인은 같은 이유로 원칙 승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무조건 동업합니까?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는데 아들은 라면도 못 끓여요. 그럼 동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 상속인이 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는 원칙 못합니다.
지금 식당 영업 중인데 뭐 테이블을 쪼갤 수 없죠? 냉장고 쪼갤 수 없죠? 원칙 못하는 거죠? 폐업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책은 83페이지죠? 자, 공동소유 설명전 판례와 다른 겁니다. 기억, 합의물에 관해서 경로된 원인 모여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물에 관한 보존행위 맞죠? 여기 보존행위 없죠? 그럼 똑같다. 그럼 각자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자 각자 맞았습니다. 니은,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 상속인은 합의자로 지위를 원칙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은 이제 총유입니다. 종중재산에 관한 권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의하죠. 규약. 근데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다음 사원총회 결의,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결의에 의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제에 의한 종중재산 처분이라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 결의 거쳐야 맞아요. 이게 보존행위. 그러니까 총위는 보존행위도 결의 거쳐야 되죠. 다음 미음입니다. 비법인 사다는 사원은 총회제한 사람으로서 총위물인 임야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았는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위 임야에 분묘를 설치, 이건 단순한 사용이 아니죠. 이건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구분 소유적 공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같은 말로 방금 전에 보신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을 하죠. 이건 대법원이 유효라고 판시합니다. 유효. 따라서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원칙 무효죠. 이건 유효니까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서로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서로 지분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행하죠. 동시행이라고 이게 오히려 심해 잘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올 거 이거.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할 청구는 못합니다. 분할 청구는 못한다.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란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소유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구분소유입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실생활에 거의 본 적 없잖아요. 실생활 여러분들 쇼윈도 부부 본 적 있어요? 쇼윈도 부부 본 적 있나요? 연예인들 이거 많이 하죠. 연예인들 자기들끼리는 별거 하거든요. 별거. 밖에 나오면 친한 척 손잡고 다니죠. 팔짱 끼죠.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별거예요. 근데 밖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소유권을 나눴어요. 이쪽은 갑토지, 이쪽은 을토지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여기 넘어오면 갑한테 빠 맞아요. 갑도 넘어가면 안 되죠. 정확히 대내적 구분소유예요. 근데 등기하려면 분필해야 되는데 분필하기 싫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전부에 대해서 갑, 을 공유로 등기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구분소유지만 제3자에게는 공유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전체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제3자에게는 공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와보세요. 자, 1번 문제는 틀린 거 물어봤죠?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일동 건물 중 각 일부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되지 않았네요. 그 다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니은 구분 소유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이건 내 거죠, 내 거.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니은은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구분 소유적 공유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기 소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신탁적으로 지분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다음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미 정확히 분할돼 있잖아요. 지분 이전하는 겁니다. 리을 제3자의 방해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자기 구분 소유 분만 아니라 전체 토지 맞죠? 제3자에게는 공유니까 전체 토지 배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용의물권 갑니다. 86페이지 가세요. 86페이지. 자, 이제 86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항력 들어보셨죠? 대항력. 근데 대항력 죄송합니다. 자, 힘이 너무 세서 그래요 지금. 근데 대항력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입니다. 다시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3자. 즉 새로운 소유자 등 그러죠? 자침밥을 많이 먹고 왔어요.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입니다. 그럼 물권은 원래 대항력 있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죠. 근데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보통 소유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 변동 원인을 매매의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항상 시간순이에요. 시간이 빨라야 돼요. 매매는 항상 시간순입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빨라야 돼요. 반면 경매는 1순위 저당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시간순입니다.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말소기준 원리. 그러니까 말소기준 원리는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죠. 또는 압류, 가압류죠. 압류, 가압류 또는 담보가등기. 이들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걸 말소기준으로 해야죠. 담보가등기 같은 말은 거꾸로 가등기, 담보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담보가 있으면 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담보가 있으면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 다 있어요. 경매초원권 있습니다. 물상대위성 있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중개사법에서 이거 중개할 수 있죠.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뭘 따진다? 저당권이 아니라 시간순. 경매는 뭘 따져요? 말소기준 원리.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 자다가도 말이에요. 말이 귀찮으니까 경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갑소유 엑셀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은 채권이나 원래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물권자라 대항력 있죠. 얘는 채권자지만 대항력을 갖췄죠.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갑과 지상권 계약, 갑과 전세권 계약, 갑과 임대차 했죠. 갑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시 저당권자 B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요. 병 앞으로 매매가 됩니다. 네 번째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병이 그럽니다. 내가 소유자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그럼 대항력이 아까 뭐였죠?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소유자가 매매로 왔겠죠. 매매는 저당권이 아니라 시간순이에요. 그러면 병 소유권 등기보다 얘들이 시간이 빨랐죠. 그럼 병 이거 알고 사거든요. 따라서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세 명이 합창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이 사람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전세금 병에게 받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 이 사람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친소유자 병에게 받는 거죠. 그게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대항할 수 있단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병을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이걸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현상을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요즘 시험에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네 번째 경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병이 경락인이에요. 이 을들한테 다 나가 그랬죠.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경매는 이제 뭘 보라고요? 최선수인 저당권. 설사 B가 경매했더라도 이게 말속의 징물이죠. 그럼 그 밑으로 다 소멸하면 돼요. 이렇게 다 소멸한다. 대항력 있다 그래 소멸하는 겁니다. 여기 소멸한다. 얘들을 좀 이따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나가 그러면 얘들은 다 쫓겨납니다. 자, 그럼 얘가 대항력 없죠. 그럼 같은 말은 이번에는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매매 대항력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 경매 대항력 없죠. 무슨 말이에요?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을과 임대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법상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갖춰서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3억을 달라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났을 때 3억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을의 채권자입니다. 병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진 거 있는가 뒷조사 해봤더니 아직은 달라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이걸 받을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가압류했다. 가가 임시로 잡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병이 보기에 을은 내 채무자죠. 내 채무자. 잘 봅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는 을이 돈 받을 채권자고 임대인이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근데 내가 그걸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나의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다시 보세요. 보증금 채권에 관해서는 갑이 돈을 내줘야 할 채무자고 을이 돈 받을 채권자입니다. 근데 내가 가압류했죠.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의 채무자죠.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채무자. 제3취득자 아니에요. 방금 이 사람이 제3취득자. 경매 나오면 저당권 밑에 있어서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예요. 얘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자.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아까 대항력이 뭐죠? 대항력 있다가 아까 여기서 대항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따라서 이 색으로 파란색 해볼게요. 따라서 양수인청이 양도인지를 승계합니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정을 대입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이제 정에게만 가압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갑은 탈락이 나갔죠. 갑에게는 가압류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법률행위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와 경매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문제를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제 문제로 오세요. 자, 여러분 책 86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1번이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양수가 매수죠. 지상권자에게 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양수가 매매예요. 그럼 지상권이 있는 걸 양수한 자는 얘가 태양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 할 수 없죠. 내 땅 탈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노란색 태양이 있으니까. 같은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여러분 책 1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 100페이지. 그럼 1번 문제 나옵니까? 1번 문제? 전세권 나오죠? 거기 1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여기 7번 보세요. 여기 1번에 동그라미 여기 4번.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의 목조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목조물 신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지에서 전세금 반환 부담도 맞았죠. 여기 전세권 병이 전세금 내준다 그랬죠? 맞습니다. 다음 오른쪽 101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101페이지. 그럼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 보셨죠? 자, 그럼 칠판으로 오세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항상 경매는 2순위 갑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하죠? 둘 다 우선면제가 있으니까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한다. 여기죠? 여기 보세요.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얘가 경매하면 다 빨강색 다 소멸한다. 그럼 여기 이제 동그라미 4번. 여기 4번 보세요. 4번은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목적 부동산 비용에게 양도는 이제 매매죠. 양도한 경우 갑은 전세금 반환금을 면하고 병이 부담하죠. 여기 이제 노란색 매매니까 병이 전세금 내준다 그랬죠. 갑은 의무를 면한다 맞습니다. 맞았다. 그 다음 여러분 책 1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핍니다. 110페이지 거기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110페이지 펴셨나요? 그럼 3번이 있습니다. 그럼 칠판은 똑같이 자 3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자, 니은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후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이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가로열고 또는 전세권자는 이 말입니다. 이게 후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있다가 대항할 수 있다. 먼저 있다. 다음 경락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 여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경매니까 대항력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빨강색 주장할 수 없다죠. 네, 틀렸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55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주임법 155페이지 가보세요. 155페이지. 그럼 거기 2번 문제가 나오죠? 그럼 자, 칠판 보세요. 이 기억 보세요. 칠판의 기억. 자, 저당권 설정 또 넣으십니다.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 동그라미, 임차에서 대양록을 갖춘 경우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되면 여기입니다. 저당권이 있고 주택 임차인 대양록 있고 후순위가 경매하는 거죠. 다시 칠판. 후순위 저당권 실행되면 임차인은 매수인, 경락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대항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저당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156페이지. 156페이지. 그럼 3번 문제 있습니까? 3번이 디귿 보세요. 자, 3번이 디귿. 자, 주임법상 대양록가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럼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옵니다. 자, 주임법상 대양록 갖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여기입니다. 그럼 얘가 승계한다 그랬죠? 대양록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치를 승계한다. 제3채무자지 승계합니다. 문제로 오세요. 양수인 정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죠. 승계하지 않다가 틀렸죠? 승계한다. 틀렸습니다. 그럼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그럼 거기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있습니까? 여기 디귿처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디귿. 임차권보다 동그라미 칩니다. 선소유인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 취이 승계한다. 틀렸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대양록보다 선소유인 저당권이 있죠. 그럼 경매 나오면 대양록 소멸하죠. 그러면 대양을 썼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인주의를 승계 틀렸죠? 따라서 다시 정리합니다. 매매는 시간순이에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보다 빨랐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승계한다. 경매는 최선소의 저당권. 대항은 소멸하죠? 같은 말이 승계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럼 다시 86페이지 오세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지금까지 뭐 했죠? 그러니까 대양록하고 진도는 못 나갔네요. 다시 이제 86페이지. 자, 1번 문제 이제 봅니다. 자, 1번. 1번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지상권만 따로 매수할 수 있죠? 건물 따로, 지상권 따로 가능합니다. 다음 5번. 5번은 정답은 4번이었어요. 5번은 지상권자 지르연체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지상권 매수 인정되지 않죠? 기간 만료일 때만 인정되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87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87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같이 제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자, 87페이지. 2번 문제 있습니까? 자, 2번에 기억이 있는데, 이건 지우기 너무 아깝지만 지우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지료를 2년 연체하면 소멸청 갈 수 있죠. 자, 그럼 이 그림 봐보세요.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등기불구에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지상권자 을. 근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돼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또 양수인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이제 시간순을 써볼게요. 제일 먼저 갑부동산에 지상권이 나와서 연체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또 연체했습니다. 은평이 너 이리 와. 너 2년 연체했으니까 나가라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하죠. 이 일련은 갑과 을의 채권 채무죠. 양수인 나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합산할 수 없습니다. 기억 보세요. 토지 양수인 평을 말하는 양수인은 지상권자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에 있어서 종전소유자 갑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가 틀렸죠?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등기해야 됩니다. 정답이 1번 기억이에요. 나머지 이름 풀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으로 가세요. 3번. 자, 3번은 이런 걸 일명 대부분 판례가 담보지상권이랍니다. 일명 담보 목적을 위한 지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이건 실질은 용익물권이지, 용익물권. 자, 예를 들면 갑소유인 나대지가 있는데 K은행에서 나대지라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나대지라 10억을 대출해줬다. 그리고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겠죠.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여기다 건물 지어보세요. 건물 지으면 나대지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을 못 짓게 지상권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토지를 못 빌려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은행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그냥 건물 못 짓게 막아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로 없이 보통 무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3자가 불법으로 건물 짓습니다. 제3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 나대지 건물 지었죠. 그럼 잘 보세요.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입니다. 그럼 지상권 자체를 근거로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지로 임료상당에 부당이득 반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무상이니까 임료상당이득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료상당이익에 돈 달라 못합니다. 대신 뭘 청구해야 돼요? 건물 치워. 불법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원상태로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 토지에서 나가라고 토지 인도 청구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지 애초에 무상이라 임료가 나올 수 없죠? 못합니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지상권의 경우가 산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이게 문제가 담보지상권 이제 설정했어요. 틀린 겁니까? 자, 기억.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여기 보세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럼 이건 저당권 장난감이라 따라서 소멸합니다. 다시 기억. 근저당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도 소멸한다. 니은 제3자가 목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여기죠. 을이 신축했다.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 토지 사용 소유를 이유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디귿처럼 하는 거죠. 디귿은 지상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거죠. 리을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으로서 피담보 채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하기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5번이죠.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분씩 하시고 분모기 입건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